재물포그라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재물포그라프 렉처 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았잖아요. 그래서 아마 나들이 가신 분들도 많고 현충일부터 시작해서 오늘 주말까지 샌드위치 휴일이라서 캠핑이나 뭐 여행 가신 분들도 주변에 꽤 많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마련해 놓은 좌석이 거의 다 차서 이 다음부터 오시는 분들은 입석이에요, 입석. 여러분 일찍 오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2019년부터 새롭게 선보이는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재물포그라프 렉처 콘서트. 혹시 전 강연과 공연을 보신 분이 계신가요? 네. 한번 봤다 하시는 분 계세요? 그럼 혹시 재물포그라프를 나는 전에도 여러 번 와봤다 하시는 분 계세요? 그러면 처음이다 하시는 분. 제가 좀 아는 척 좀 하려고 준비를 해와서 근데 저보다 다들 잘 알고 계시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재물포그라프를 저도 오늘 공연을 앞두고 한번 와봤었어요. 근데 제가 인천에서 태어나고 초, 중, 고를 다 인천에서 다니고 뭐 대학도 인천에 집을 이제 있었으니까 결혼하기 전까지 인천에서 계속 살았고요. 지금도 저는 서울에 살고 있지만 경인방송에 20년째 일을 하고 있어서 거의 저의 고향은 인천입니다. 뼛속까지 인천의 딸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인천에 오래 살았던 분들 중에서도 재물포그라프를 안 와보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자유공원 근처에 가면 뭐가 좀 이쁜 건물이 하나 있던데 드라마도 좀 찍던데 라는 건 알고 있어도 한 번도 안 와보신 분들이 주변에 좀 계시더라고요. 근데 와보고 너무 예뻤어요. 너무 예뻐서 이곳에서 여러분과 만나게 된 거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재물포그라프에 대해서 간단히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1884년에 조선 측의 교섭 통상사무 김홍직과 각국의 대표들이 모여서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이제 공동 거주 지역을 만든 거예요. 미국, 영국, 독일 이렇게 서양국들뿐만이 아니라 청나라나 일본과 같은 동양국들까지 각국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주지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다가 조계제도가 이제 폐지가 되면서 일본 사람들이 이곳을 원래는 재물포 클럽이라고 불렀던 곳이잖아요. 이제 그 일본식 발음으로 구라쿠라고 불린 게 오늘날까지 이어져서 재물포 구라쿠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실 뭐 방송에서도 그렇고 일본어를 좀 많이 자제하기는 하는데 재물포 구라쿠라는 말은 너무 이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곳에서 뭔가가 열린다고 하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재물포 구라쿠라는 공간도 좀 고풍스럽고 멋스러워 보일 거고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도 굉장히 신기하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인천에 오래 사신 분들은 이곳을 인천 시립박물관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지금은 이제 연수구 옥련동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1990년도까지 이곳이 인천 시립박물관으로 사용이 됐었고요. 지금은 현재 재물포그라프 인천광역시 지정 유형문화재 17호로 지정이 되어서 지금 운영 중입니다. 스토리텔링형 박물관이에요. 아까도 보니까 그냥 주말 나들이 하시는 시민들이 오가면서 관람을 하시고 쭉 둘러보시는 게 굉장히 보기 좋더라고요. 자, 오늘 현수막에도 나와 있지만 2019년 상반기 재물포그라프 렉처 콘서트 외국인 묘지에 묻힌 이국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먼저 1부에서는 강연을 만나보실 거고요. 2부에서는 이와 연계된 콘서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근데 원래 이전 순서까지는 진행을 다른 분이 하셨는데 오늘 제가 하게 돼서 저도 무척 좀 쑥스럽기도 하고 낯설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끝날 때까지 여러분 좀 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883년에 재물포가 개항이 되면서 이곳 재물포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있던 사람들이 외국으로 나가기도 했고요. 또 외국에 있던 사람들이 국내로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국내로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 다시 고국으로 떠나지 못하고 이곳에서 생을 마감하고 또 이곳에 묻힌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 중에는 한국의 근대화나 인천의 변화에 또 영향을 미치고 역할을 담당한 분들이 계셔서 오늘은 그런 이야기들을 인천에 대한 이야기로 함께 들어볼까 합니다. 오늘 강연자를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실 때 빈손으로 안 오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먹고 계시는 맛있게 드셨던 그 떡을 이만큼 들고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멋진 강연과 또 맛있는 떡과 함께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인천의 향토
대해서 궁금해하면 궁금해할수록 점점 더 재미난 이야기거리가 많은 도시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인천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 하시는 분들도 이번 시간을 통해서 좀 인천? 굉장히 정가하는 곳인데 굉장히 좀 알아보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아까 그 떡 이야기를 잠깐 해드렸는데 신포시장에서 대를 이어서 떡집을 운영하고 계신다고도 합니다. 터진개 문화마당 황금가지라는 문화단체를 이끌어오고 계시는 오늘의 강연자 이종복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방금 소개받은 이종복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실 뭐 제가 준비한 건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1시간 이내로 짧게 하려다 보니까 건너뛰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정말 중요한데 그냥 넘어가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마지막 시간에 한 5분 정도 질의응답 시간에 그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들의 어떤 궁금증 제가 아는 대로 알려드리는 걸로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목이 아주 심상치 않습니다. 제목이 인천 외국인 묘지에 묻힌 이국인들이라고 이제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어쨌거나 앞서 사회자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참 인천에 영향을 끼치고 혹은 또 역사에 어떤 족적을 남기고 또 그러한 족적을 통해서 인천이라는 도시를 다시 한번 의무든 의미든 양이든 변화를 준 것만큼 분명한 사람들이 바로 인천에 거주했던 외국인들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피해가지 못하는 한 가지의 문이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그 문, 바로 죽음인데 그 죽음을 어쩔 수 없이 인천에 묻었어야 했던 이런 상황들이 인천에서 곧바로 전개가 됩니다. 제 얘기를 사회자가 이미 많은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넘어갈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있지만 일단은 인천은 부산과 원산과 인천이라고 하는 그런 순차적인 개항을 통해서 외국에게 문호를 개방했습니다. 하지만 이 개방과 개항이라고 하는 것이 자의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조금 더 가슴 아픈 어떤 역사적 사연들이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서양 열강과 또 중국인과 일본인들이 대거 이협 집산해서 한 덩어리로 해서 한 스페이스에서 생활하고 경제행위를 했던 공간은 서울 말고 인천이 거의 유일합니다. 주로 이제 서울이 외교관과 정계에 속해 있다면 인천은 말 그대로 상행위, 그 다음에 어떤 의료행위, 종교행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신문물과 신교육에 대한 어떤 그런 전파, 이런 어떤 복합적이고 굉장히 어떤 문화의 어떤 총체성, 이런 총체성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어왔던 공간이 바로 인천인 것이죠. 자, 제가 이제 서두를 조금 자르고 제가 이제 좀 속도를 조금 진행하면은, 자, 이 지도를 한번 보시죠. 요건 이제 허도진도를 이제 확대를 해서 요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한자, 숨겨져 있는 한자를 읽기 쉽게 만들었는데, 여기 보면은 요 공간, 여기가 이제 묘도 북변 오혈, 그 다음에 여기가 묘도 남변 오혈이라고 하는 대포가 장착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바로 이 대포가 장착되어 있는 이 공간,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말하는 이제 괭이부리 말인데, 바로 이 언덕배기에 이 외국인 묘지를 이제 설치하게 되죠. 여기 이제 그림으로 보시다시피, 지도로 봤다시피
산수가 있고 절경이 있고 이런 어떤 그 공간, 해안을 마주볼 수 있고 또 앞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작약도가 여기 있어요. 작약도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작약이라는 말이 이제 어떤 꽃을 두고 이제 우리가 붙인 이름이지만 실제적으로 물을 치받고 있는 동네, 물을 치받는다, 물을 치받아내는 어떤 그런 공간으로서의 이름이 물치도입니다. 아주 상당히 조상들의 어떤 그 지혜로운 어떤 그런 그 대목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여기를 좀 설명하면은 이게 이제 개항 당시에 일본 사람들이 이제 만들어 놓은 지도인데 이게 그 구조 약휘천이라고 하는 지도가 있는데 그 지도의 바로 첫 단계의 지도예요. 여기에는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괭이부리 마을, 괭이부리 마을은 여기고 여기가 이제 묘도라고 하는 괭이부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요 중구청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가 지금 일본 영사관 지라고 불렀죠. 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영사관이 아직 들어서기 이전의 의미를 얘기하는 거고, 거기 보면은 오른쪽에 이제 법례로 나와 있는데 여기 M이 있어요. 말 그대로 우리가 알기 쉽게 미국. 그 다음에 여기 신동공사지라고 써있네요. 요건 아마 이 신동공사라고 조계에서 활동했던 국가들의 모임, 그 커뮤니티, 어떤 그 모임의 어떤 그 약자겠고, A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미국인, 그 다음에 B는 말 그대로 쉽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브리티시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영국, 그 다음에 C는 말 그대로 차이나, 이 천국인, 요거 프랑스, 그 다음에 요거는 독일, 그 다음에 R은 러시아, 요거는 일본. 요렇게 개항장 일대가 이렇게 구획이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자세히 이제 책에 보시면 아마 여기 A, G, 요런 단어들이 이제 나오죠. 자, 요거를 조금 더 확대하면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외국인 묘지가 초창기에 어디에 있었는가를 이제 추적해 볼 수 있는 요런 지도가 나오죠. 자, 지금 여기가 여러분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는 지금 동일방 지역이죠. 옛날에는 이제 일본 사람들이 1925년도에는 이 부지를 매립을 해서 1935년부터 여기서 영업을 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여기를 동양망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외인 묘지라고 이제 여기 표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특이한 점, 지도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특이한 점이 있는데 인천역은 원래 인천역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 여기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여기에 인천역이 월미도역이 또 있습니다. 월미역이. 요건 이제 월미도가 이제 1920년도부터 매립을 해서 22년도에 이제 매축이 완공이 되면서 그 월미도가 이제 공원으로 되버리는데 그 공원에 가기 위한 여기에 이제 철로길이 이제 가설되기 이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도가 보면 아주 재밌어요. 자, 재밌는 것 중에 여기 봉선운동장이 있죠? 여기 바로 현재 재물고등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축구소라고 여기 써있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인천 이상대.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정미소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들이 숲에 아주 인천에 아주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애경사 자리입니다. 애경사. 비누 만들고, 뭐 빨래 비누라든지 여러 가지 여기 써있죠. 서겸이라고 이렇게 불러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었던 공간이 바로 이 근처에 다 있습니다. 자, 여기 초창기 외국인 묘지, 아까 그 만석동 묘도 자리에 만들어졌던 외국인 묘지의 그 전경입니다. 이 전경은 그 인천 부사에도 요 사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신태범 박사님이 쓴 인천 단색이라고 하는 책에도 이런 그 외국인 묘지의 전경이 나오죠. 이 전경에는 지금 이렇게 단별하게 여기 지금 묘가 이 툼스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묘비들이 이제 쭉 보이는데 바로 이 앞에 보면은 그 포대가 남쪽과 북쪽으로 해서 각각 5혈씩 준비되어 있는 포대가 있었죠. 자, 이건 아주 공개해서는 안 될 사진인데,
인천역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인천역을 만들기 위해서 당시에 이 스팀 드릴로 발포 작업을 하는 요 작업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알겠지만은 콜브란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추정이 되는, 자, 콜브란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독특한 사람인데 그 서울의 전철을 만들기도 했지만 그 아버지 그 자식들 4명 전부 다 콜브란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그 서울과 전차, 그 다음에 경인철도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일본 사람으로 추정되는데 정확하게 요거는 이제 제가 판독해내지 못했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게 그 1914년 3월 13일부로 그 인천의 조계제도가 완전히 철폐가 되고 폐지가 됩니다. 이 폐지되는 것은 왜 좀 의욕스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1910년에 그 경탄이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이제 식민지 시대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왜 그 식민지 시대에 1910년이 아니고 왜 14년이라고 하는 건 시간차가 벌어집니다. 바로 이 시간차는 일본 총독부가 그 인천 지역의 계양장에 있는 조계지에 거주했던 외국인들을 뭐 몰아내거나 보상하거나 배상을 해서 내보내는 과정에 있어서 약 한 4년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리면서 여기에 이제 좀 지지부진해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조계가 철폐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건 아주 굉장히 오늘도 계속 중복돼서 나올 얘기들인데, 당시에 인천 14년도 당시에 인천 외국인 묘지는 총 59구면서 관리는 조지 베넷이 맡았고 하나는 그 윌리엄 맥코넬이 이 신도공사에 그 남아있으면서 남은 2사람이 외국인 묘지를 관리하게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1965년도에 청학동의 외국인 묘지에 들어가는 입구에 나와 있는 사진인데, 이게 제가 이제 예전에 1990년도에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오래된 그 사진이에요. 그래서 고르고 그러다가 결국 이 사진이었는데, 대략 내용은 이제 자료집에 보시게 되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요거는 바로 제 말씀을 이제 증거해주는 또 다른 이제 명판인데, 여기 이제 Foreigners Cemetery, 그다음에 Removed Here, 그러니까 다시 옮겼다는 얘기죠. 인천시장의 명의에 의해서 1965년도에 다시 그 청학동에 묻히게 됩니다. 바로 청학동에 묻혔던 이 현판인데, 여러분들 아마 지금 청학동 외국인 묘지를 가다 보면은 이 현판이 없습니다. 다 떼어갔죠. 근데 이것도 현재 남아있는 것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우연찮게 이거를 버려진 그 폐허 더미에서 찾아냈죠. 그래서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여기 이제 인천 시립박물관으로 갈 거 분명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미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첫 계단의 입구입니다. 아주 굉장히 고즈넉하고 산세가 아주 좋습니다. 이 동네가 일명 청릉이라고 해서 믿거나 말거나인데 아직 뭐 정확하게 이제 알려진 바는 아니지만은 당시에 그 인천을 미추홀을 세웠던 비류왕자가 묻혀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동네의 지류 청릉자락입니다. 바로 그 청릉자락이라고 하는 그 의미와 외국인 묘지라고 하는 이런 묘한 어떤 오버랩이 지금 현재 지금이 아니죠. 1917년도까지는 바로 이러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이런 것들에게 외국인 묘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참 특이한 것은 앞서 얘기했던 요 장면의 그 앞에 있는 이 문설주. 근데 요 앞에는 참 이게 이 거북이 비슷하거나 짐승 비슷한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이거로 딱 연상되는 건 바로 뭐냐면은, 청국인 석수장에 의해서 이
아까 애초에 만석동 외국인 묘지에 있던 입구에 있던 그 돌이 그대로 연계된 거죠. 아마 여러분들 이제 대부분이 아시겠지만은 여러분들 인천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이제 보다 보면은 뭐 홍해문이라든지 긴담모퉁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천여상 신사의 담벼락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여기 지금 오리날다 그 앞에 있는 그 벽돌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한 80~90%가 천국인 석수장에 의해서 그 화강석이 깨지고 다듬어져서 현재의 모습을 아직도 갖추고 있습니다. 참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오래된 어떤 그 연륜을 나타내는 어떤 이런 모습들이죠. 자, 이것도 1990년도에 제가 이제 찍었던 사진인데, 이런 사진이 당시에 그 청학동 외국인 묘지의 모습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이제 그 전에는 이것도 러시아 사람들의 묘지인데, 자, 이렇게 이제 청설모라든지 꽁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날짐승들이 이 외국인 묘지에 있으면서 아주 굉장히 자연과 더불어 정말 그 뭐랄까 평화로운 어떤 그런 그 모습을 갖추고 있었죠. 자, 여러분들 이번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궁금증을 자아내기 위해서 잠깐 이제 수치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77.7%, 22.3%. 자, 요 얘기는 뭐냐면은 아무래도 우리의 생활 공간에 그 묘지가 있다라고 하는 건 조금 약간 그 험악한 어떤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청학동 외국인 묘지의 인근의 주민들 약 77.7%가 외국인 묘지가 좋지 않은 것을 반대했습니다. 22.3%가 찬성을 했고요. 아울러서 그 밑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청학동의 외국인 묘지가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으세요? 71.9% yes, 28.1% no. 자, 6.3% 외국인 묘지에 대해서 굉장히 하고 싶은 말들이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있어야 된다는 관심이 매우 많다라고 답변하신 거예요. 이 수치는 정확하게 1910년도에 인천발전연구원의 연구 용역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그 다른 어떤 수치인데, 이 결정적인 거는 참 미력하게도 15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135명이 답변을 했고요. 그 답변 가운데 77.7%가 묘지 이전해야 된다고 찬성을 보냈어요. 그 주민, 그 135명이. 그래서 2017년 지금 부평 외국인 묘지가 이렇게 제 표현대로 하면은 흡벌레하게 이렇게 나대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의 풍수사상에 따르면 말 그대로 이제 배산임수라든지 망자가 묻혀야 될 공간에 대한 어떤 그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경국대전을 비롯해서 명확하게 나와 있음에도 돌아가신 분들을 이렇게 아주 오픈된 장소에서 이렇게 열어놓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옳다 그르다를 판단내리기 어렵죠. 왜냐하면 이미 외국인 묘지는 만석동 괭이머리 묘도에서 1차 1965년도에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이전을 했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2017년도에 역시 2010년에 그 기껏 135명의 의견에 따라서 부평공동묘지 들어가자마자 평원당에서 오른쪽으로 쭉 가면 중국인 묘지가 있는데 그 중국인 묘지
바로 옆에 일본인 묘지, 일본인 묘지 바로 옆에 외국인 묘지가 이렇게 횡댕그렁하게 놓여져 있습니다. 연역은 이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앞서 보여드렸던 연역의 그 비석처럼 비석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자, 이렇게 그 묘지 형태가 이렇게 전개되어 있습니다. 여기 바로 일본인 묘지입니다. 요 중에서 아주 독특한 사람은 바로 요 사람인데, 이 51기의 그 일본인 묘지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기독교 신자예요. 그래서 이 묘기에는 십자가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일본인 묘지 하면은 여러분들 이 사진도 이 저작권에 걸리는 접촉되는 사진이지만 제가 이제 억지로 이제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지금 현재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자유공원이죠? 자유공원인데 그 세창양의 사택자리입니다. 이게 세창양의 사택이고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 그 한미수교 100주년 기념탑이 있는데 그 기념탑이 들어선 때가 1982년도고 여기에 이제 존스턴 별장이 1905년도에 이제 세워지는데 그 세워지기 이전의 사진이니까 지금부터 약 한 110년 정도 된 사진이겠죠. 바로 그때는 이렇게 인천 여상 단편학으로 해서 이렇게 일본인 거주지와 한국인 초가집들의 혼거지에 이렇게 버젓이 묘비가 세워진 거죠. 이게 일본인 묘지입니다. 아마 이것도 1888년도에 이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그 화장터의 냄새가 너무 지독하다라고 혐오스럽다라고 민원을 집어넣는과 동시에 요 묘지가 요로 이사갑니다. 인천 여상에서 요로 이사갑니다. 이제 이 화질이 좀 별로 안 좋아서 제가 오래된 사실은 크기가 요만한 사진인데 요만한 걸로 확대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렸어요. 지금 여러분들 아시고 이게 요 사진의 그 위치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여기죠. 여기가 어딘지 기억나시겠죠? 여기가 바로 율목수영장입니다. 지금 율목수영장의 이 전체가 묘지고요. 제가 윗사진을 잠깐 올려보면은 여기에 조그만 집이 있죠. 여기가 바로 화장장입니다. 자, 율목수영장의 모습이 이렇게 됐다가 결국은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 율목수영장이 율목공원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율목공원에서는 열심히 그 체력 단련도 하고 그 철봉도 하고 막 그러지만은 거기에 아주 음산한 냄새가 나죠.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율목공원 바로 뒤편에 보면은 또 다른 문인석이 세 개의 문인석이 있는데 이 세 개의 문인석을 그 인천시에서는 시립박물관으로 옮기지도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놔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주인이 그걸 달라고 요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충남 보령에 있는 익명의 그 조선시대 당시에 그 관리였던 한 분의 그 앞자리에 있던 문인석입니다. 근데 그 문인석 제가 안 찍었습니다. 요건 이제 부포동동묘지의 중국인 묘지의 그 앞문이죠. 이걸 소위 말해서 중국 사람들은 뭐 기본적으로 특징이 있죠. 모든 출입구에는 문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공간에는 문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해서 폐로라고 하죠. 우리의 옛날식으로 얘기하면은 그 장소를 알리는 장소성을 알리는 굉장히 상징적인 구조죠. 결국은 여러분들은 다 보시겠지만은 여기에 요거는 중국에서 가져왔지만 요거는 그 세면 콘크리트로 만들었습니다. 요거는 중국 사람들이 도대체 그 이모블랑을 그 평정하는 과정에서 일본 사람들과 분쟁을 거듭한 끝에 결국에는 어떤 모습을 갖게 되냐면은 그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많이 죽습니다. 그 죽는 과정에서 여기에 표시가 나와 있는데 인천구 다소면 화동 그 다음에 그 상좌 천국 의지지 측도라고 써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은 이 화도동이라고 하는데 이 화동이라는 데가 어디냐면은 지금
도화동하고 좀 다르죠. 그 도화동이라고 하면 이제 선인고등학교 일대를 얘기하지만 이 화동은 선인고등학교 바로 못 미쳐서 지금 방문여고 그 일대 선인고등학교 일대 선인이 아니죠. 지금은 이제 인하여고로 바뀌었는데 그 일대가 바로 화동입니다. 그러니까 화동과 도화동은 당시에 다소면의 입장에서 조금 더 달랐죠. 이렇게 이제 중국 사람들이 무덤을 설치하게 된 근본적인 근거는 바로 뭐냐면, 자, 인천구 화산지기 장정이라고 하는, 장정이라는 말이 좀 어렵지만은, 요거 장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정비해 놓은 하나의 서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그 외국인 묘지에 있는 그 인물들을 하나씩 이제 추적을 해 나가는데, 참, 이 조지 버트모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 장면은, 이 사진은 청학동 당시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자, 조지 버트모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1836년 생인데 그 미국의 그 뉴욕 출신이에요. 뉴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 아주 잘 아시다시피 그 항구, 그다음에 뭐 맨하탄, 그다음에 지금 현재 생각하면 뭐 트럼프 타워들,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뭐랄까 당시에 어떤 그 번화된 어떤 그 항구를 떠올릴 수가 있는데 바로 뉴욕 출신입니다. 이 조지 버트모트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인천 공동묘지에, 인천 외국인 묘지에 묻힌 첫 번째 사람으로 기록되는 아주 그 불명예인지 아니면은 인증샷인지 이런 어떤 그 양면적인 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쭉 설명해 나가다시피 그 나가사키의 그 레이크 컴퍼니라고 하는 그 회사에서 있다가 이 사람이 나이 40에 자기가 몰던 배를 잊어버려요. 바보같이. 그래서 이 배가 실종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망연자실하고 뭐든지 이렇게 있다가 결국은 레이크 컴퍼니라고 하는 이 회사에 들어가서 내가 좀 나가사키에서 좀 정착을 해야 되겠다 라고 마음 먹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나가사키 레이크 컴퍼니에서 돈도 좀 벌고 이제 좀 나가사키가 외국 사람들이 너무 많다 봅니다. 자신의 어떤 입신과 또 출세를 위해서 새로운 것을 개척해보자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먹고 1883년 6월 말에 제물포에 도착합니다. 근데 47살, 1883년도에 47살, 그 다음에 오랜 선장 생활을 하면서 결국 심신이 지쳤고 힘도병에 걸렸는지 결국은 2주 만에 돌아가시는 이런 어떤 불운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을 미화하거나 이분에 대한 어떤 설명을 제가 이제 망자훼손이라고 하는, 요새 아주 심심치 않게 망자훼손하는 이런 사건들 때문에 제가 특별히 분이라고 붙인 것은 대한민국 최초의 공식화된 서양 외국인의 매장 1호입니다. 이게 1883년도에 이루어집니다. 근데 아까 여러분들 제가 이제 부통대로 그냥 넘어갔지만은 이미 조계와 장정, 그 다음에 각국의 친별들은 1884년도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매장지가 체결이 됩니다. 그보다 1년 앞서서 이미 붙였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요거는 이제 무덤이 이제 두 개가 한적이 되는데, 요거는 이제 에드워드 바타거스, 그 다음에 에드워드 바타거스 주니어. 이름이 다 비슷하죠? 근데 한 분은 53세,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29세. 아마 이렇게 나이로 추측을 해서 이 두 분이 이제 부자지간이 아닌가. 근데 다행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 외의 가족들은 여기 현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보다도 이제 에드워드 바타거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 1899년부터 인천 해관원으로서 약 한 3년간 근무하다가 돌아가신 분입니다. 자, 요건 지금 현재 부평 공동묘지에 있는데, 제가 청학동 외국인 공동묘지에 써 있었을 때는 죄송합니다. 요 십자가의 머리석이 쪼개져가지고 이렇게 날라져 옆에 내동댕이 쳐져 있었어요. 다행히 요거를 이제 그 공원관리 사무소에서 청학동에 제가 이제 건의를 해서 붙여놨었는데, 아마 부평 공동묘지로 오면서도 이렇게 이제 붙여놓게 됐습니다. 이분은 참 그 어린 나이에 죽었어요. 어린 나이에 죽었음에도 이렇게 친구들이 이제 정성껏 이렇게 그 십자가 형태를 담아서, 여기 이제 보면은 이제 Sacred to the Memory 이렇게 써 있죠. 자, 이 사람이 바로 프란시스 셔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시카고 출신이라고 써 있죠. 그 다음에 군함 엔터프라이즈 일원이었다. 그 다음에 1880년 19세로 해군에 입대해서 엔터프라이즈 승선했고 이듬해 겨울 내한하였다 사망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묘비석에 여기에 아주 그 예쁜 글귀들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말 그대로 자자 써 있죠. 아주 그 애교 있는 여러분 그 sleep well이라고 써 있죠. 근데 이런 얘기들은 사실 이제 그 묘비를 연구하기 전에 사실 이 프란시스 셔먼이라는 사람 자체를 몰랐어요. 그런데 닥터 알렌에 의해서 이런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그 엘버트 다커라고 하는 이 사람의 책이 당시에 엔터프라이즈호라고 하는 배를 통해서 대한민국 해안가의 수심을 측정하는 작업을 하거든요. 바로 측정하는 작업을 하러 인천에 왔다가 죽은 아주 어린 친구입니다. 그래서 엔터프라이즈호가 참 궁금했어요. 그래서 엔터프라이즈호를 그 미국 사이트에 들어가서 찾아내고 뽑아내고 1883년도에 어떤 모습이었던가를 찾아내서 제가 이제 사진에 올리게 됩니다. 근데 엔터프라이즈호라고 하는 말 그대로 그 역대 한 8척의 엔터프라이즈호가 있습니다. 요게 세 번째 엔터프라이즈호입니다. 지금 아마 마지막 엔터프라이즈호는 그 항공모함이죠. 자, 여기는 이제 조셉 티몬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티몬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사람 이제 38세, 제법 나이가 좀 들었죠. 이 사람의 이력을 보게 되면은 군입대를 2번이나 해요. 그러니까 당시에 뭐랄까 먹고 살기가 굉장히 어려웠다. 아무튼 어쨌거나 그 역만산이 꼈다. 이런 측면에서 이 사람은 아주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USS 메리건이라고 하는 이런 배를 탔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사진, 이게 제가 1990년도에 처음으로 디카가 나왔을 때 그 화질서부터 초점이 안 맞아가지고 모양이 아주 엉뚱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은 아만두스 라다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자료집에 보게 되면은 조금 제 설명하고 좀 다른 게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그동안 인천 연수문화원, 역사자료관, 그 다음에 인천시청,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외국인 묘지를 연구했던 분들, 이런 분들이 하나를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당사국의 이름을 당사국의 발음대로 읽어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표시되어 있는 대로 아만두스 라다그라고 하는 그 단어는 정확하게 독일어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니까 다들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서, 그러니까 국적 자체를 모르니까 아만더스 라다기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주 그 역대 아마 여러분들 이제 이 자료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그 자료들을 한번 훑어보시게 되면은 이런 오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국적에 따른 그 명칭을 제가 이제 따라 부르게 됐죠. 어쨌거나 이 아만더스 라다그라고 하는 사람은 이 함부르크 출신입니다. 독일 함부르크 출신인데 중국 해관에서 상하이 해관에서 활동하다가 멜렌도르프의 그 요청에 의해서 인천 해관의 그 해관 업무에 이제 합류하게 되죠. 근데 참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제 해관 창립 멤버라고 하는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는데 참 1886년도에 불행하게도 콜레라에 걸려가지고 돌아가시고요. 여러분들 콜레라가 뭔지 아시겠죠? 네. 어떤 거예요? 콜레라. 토하는 거요. 콜레라 토하 맞아. 이 콜레라의 가장 큰 이 특징은 바로 뭐냐면은 토하고 설사하고 고열이 나는 겁니다. 파리가 콜라를 잘못 먹고 파리가 콜라를 한다는데. 자, 콜레라의 가장 큰 그 원인 인자는 바로 물입니다. 물. 바로 그 콜레라균이 가장 쉽게 퍼지는 것이 아마 여러분들 아마 제가 이제 요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일라이바 랜디스 박사를 얘기할 때 그 랜디스 박사가 결국은 그 랜디스의 일기를 보게 되면은 당시의 사람들이 물을 얼마나 깨끗이 안 먹었는지를 아마 그 여실히 드러내는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내용에 따라서 이 콜레라는 이 물에 따른 물 때문에 물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습니다. 자, 묘미가 아주 굉장히 단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아주 그 조각을 새겼는데 굉장히 의미 깊은 그 묘비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아주 상당히 좀 어떤 이런 말 하기 좀 두렵지만 그 작품성이 좀 있습니다. 이 주인공은 이 막시밀리안 타우블스라고 하는 그 1845년서부터 1886년도에 체코의 프라하 출신입니다. 근데 이분은 이 자료를 찾는데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 자료를 찾는데 도대체 다른 사람들은 뭐 수의사라고 하기도 하고 무슨 수련의라고 하기도 하고 굉장히 그 애매한 그 기록들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도움을 받을까 하고 하다가 로버트 네프라고 하는 현재 서울의 타임지 그 개원 기자 출신인 로버트 네프라고 하는 사람이 글쎄 그분의 자료를 뒤져보니까 이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은 샌프란시스코 하퍼스 매거진, 샌프란시스코의 이 타블로이드판 하퍼스 매거진의 기자입니다. 결국은 그때 이제 공교롭게도 이 막시밀리안 타우블스라고 하는 이 영어식 표현보다도 이 체코에 사는 사람들은 이 타우블스를 이렇게 읽어줍니다. 그래서 막시밀리안 타블레스, 이 체코 사람들이 읽는 발음입니다. 요거는 이제 체코 대사관에서 직접 제가 확인을 했던 거고, 체코 대사관에서는 막시밀리안 타우블스가 아니라 막시밀리안 타블레스라고 하는 요 단어로 정정을 해줬어요. 근데 결국은 이 부평 공동묘지에는 그냥 타우블스라고 하는 이런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써있죠. The next right 쭉쭉 써 있다가 몇몇의 재물부의 외국인 친구들이 그 다음에 이 언더우드 목사에 의해서 옮겨졌다. 결국은 이틀 만에 이제 안장을 하게 되는데, 여기까지가 그 타우블스라고 하는 이 사람의 어떤 이력입니다. 그러나 역사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건 남습니다. 그 기록을 요 암브로스
비어스라고 하는 미국의 작가가 있습니다. 참 대단한 작가더라고요. 이 작가가 글쎄 이 자기의 친구 막스 타우버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시로, 그러니까 헌시 정도로 해서 이제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제 대략 읽어보게 되면 이 블러버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미국식 표현인데 그냥 뭐 꺼이꺼이예요. 그냥 아유 그냥 너무 애처로워가지고 말을 못하는 어떤 그 의성어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쭉 나가다가 결국은 여기 나는 그 너의 죽음, 그 어떤 이 모든 것을 그 사랑을 배운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의미로 해서 요즘 사실 이런 단어들 보면 좀 잔인한 것도 있어요, 내용이. 그러면서 이제 이 암브로스 비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정말 친한 친구 이 막시밀리안 타우버스를 기리는 이런 헌시를 쓰게 되는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이게 시간이 벌써 여러분들 이제 아직 이게 초기 단계도 안 넘어가는데 제가 마칠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 무조건 제가 이제 조금 더 속도를 내서 해보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여러분들한테 아주 조근조근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찰스 그레이라고 써 있습니다. 찰스 그레이는 이제 여기 찰스 그레이 쉽스 커플 USS 주니아타. 그러니까 미국의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쉽의 그 주니아타호를 타다가 이제 이 양반은 이제 1988년도에 이제 죽게 됩니다. 그 죽은 장소는 역시 제물포예요. 그러니까 이때 영어식 표현으로 CHEMULPO라고 하는 가장 일반적인 영어식 표현대로 제물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게 바로 주니아타호의 배입니다. 이 정도면 미국이라고 하는 배들이 얼마나 규모가 우리나라의 그 배에 비해서 굉장히 컸는지. 이건 이제 증기선입니다. 증기선이라고 하는 건 이제 말 그대로 석탄을 떼면서 그 탱크를 물을 끓여서 압력을 발생시켜서 이거를 동력으로 전달하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이제 인천에 특히 이제 월미도 같은 경우에 그 스탠다드 석유 주식회사 말고 거기에 이제 석탄 창고가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러시아 극동함대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중심으로 한 극동함대가 한반도를 따라서 중국에 뭐 하얼빈이라든지 이런 데를 가기 위해서 중간에 석탄을 공급받았던 그 공간, 아마 여러분들 월미도에 그런 공간이 역사적인 그 유래가 있다는 것도 아실 겁니다. 바로 그때 당시에 석탄을 뗐기 때문에 이렇게 기둥이 이제 좀 크죠. 자, 요거는 이제 프레드릭 프랭크 윌리엄 리치먼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리치먼드. 여기 써 있습니다. 캐나다 몬트리올 출신인데 그 인천 해관에서 승선 세관관으로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타이웨이터라고 하는 건 이제 물이 조수간만에 왔다 갔다 이제 그 밀물선물에 따라서 그거에 맞춰서 기다렸다가 이제 배를 잡아주는 이런 그 타이웨이터라고 하는 특별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들 이게 뭐라고 할까요? 그 배를 이렇게 붙잡아주는 도선사는 아니고, 도선사는 파일럿이라고 하는 특별한 그 명칭이 붙어 있고, 요거는 이제 배가 들어오면 그 배를 항구에 있는 이 깔쿠리에 묶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험한 일이죠. 이 험한 일인데 이제 그 험한 이 프레드릭 프랭크 윌리엄 리치먼드의 그 묘비에는 일본인 부인 치쿠 리치먼드가 세웠다라고 하는 이런 묘비 비명이 있습니다. 요거 잠깐만 기억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 결정적으로 중복되는 장면이 또 있습니다. 자, 토마스 홀링워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이제 제가 아주 굉장히 고민했던 사람인데 결국은 이 토마스 홀링워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친구들하고 이제 동업자들하고 친구들이 그 1899년도에 이제 여기 세워줬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커스텀 워처라고 써 있는데 이건 아마 전망대라든지 그 망보는 이 배가 들어오면 배 들어온다라고 이제 그 소식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이 워처라고 하는 게 이런 것들 이제 나중에는 숙박업을 했다라는 것을 제가 요거까지 몰랐었는데 그 건양대 이영미 교수가 요 부분까지 세세하게 발견했어요. 저의 수고를 덜어줬죠. 근데 이제 아마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약간 무미건조하게 이제 받아들였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자들의 입장과 저처럼 생활 속에서 이분들의 삶을 추적하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던가를 또 다른 인천 사람으로서 외국인이지만 오래된 미래이지만 또 다른 낯선 사람이지만 결국 인천에서 묻혔기 때문에 우리가 건사해야 될 또 다른 인천 사람이라고 저는 이제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좀 관심에 의해서 이분들을 이제 추적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영미 교수는 이제 또 다른 학자적인 시각에서 이렇게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조셉 마라발과 장 마라발이라고 하는 프랑스 신부의 그 청학동 묘지 당시의 무덤입니다. 요거는 이제 이 장 마라발하고 조셉 마라발 같은 경우에는 형제지간입니다. 나이 차이가 조금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동생인 장 마라발은 그 사제 서풍을 받고 오랜 기간 동안 그 신부 서풍을 받고 오다가 결국은 원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 형 조셉 마라발을 찾아가서 형 마라발의 품에 안겨서 이제 죽게 되는. 근데 결국은 원산은 그때 당시에 이 1893년도에 이 원산은 외국인 묘지에 묘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먼 길을 따라서 인천으로 오게 되죠. 자, 조셉 마라발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멜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말 그대로 이 멜컴이라는 사람에는 요 MD라고 써 있습니다. 의사예요. 자, 죽은 사이를 보게 된 뇌용구조입니다. 여기 이제 마이클 모히난이라고 하는 그 선원인데 영국 군함 언던키드보에서 근무했고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아주 주목해야 될 부분 꼭 기억해야 될 일라이바 랜디스입니다. 우리 뭐 보통 엘리바 랜디스라고 이제 많이 들었는데 정확한 미국의 명칭은 일라이바 랜디스고 그 묘비석에 대미국 고의사라고 하는 이런 그 묘비 비석에 톰스톤에 이제 박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여러분들 시간이 많으면 이 랜디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얘기를 하고 싶지만 얼마나 이분이 그 인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냐면은 이거 좀 봐보세요. 리포터고 헤어스톤 제목고 여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젠추안이라고 하는 중국식 인천이라고 하는 표현을 젠추안이라고 표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뭐 Morning and Burial Time of Korea. 그 다음에 여기는 한국에 대한 요것도 이제 여러 가지. 제가 이거를 특별히 말씀드린 건 다 랜디스의 논문이에요. 그 인천에서 8년 밖에 살지 않은 사람이 엄청난 논문을 썼습니다. 그 논문 가운데서 한국말을 얼마나 잘했는지 이 랜디스가 당시에 구전된 그 어린이들의 동요들을 이렇게 정리되어 놨습니다. 자, 이게 뭐죠? 엘리바 랜디스, MD 써있죠. 엘리바 랜디스의 고향인 랭카스터에도 이렇게 그 당신의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묘비를 새로 박아놨습니다. 인천에만 있는 게 아니고 랭카스터에도 이 공동묘지 사진 찍느라고 제가 조금 좀 고생을 했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이게 제한된 시간이 5시인데 여러분 사실 이게 보여드리고 싶은 것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던 이 프랭크 윌리엄 리치몬드라고 하는 사람의 결정적인 것, 인천에 66기에 돌아가신 분들인데 이 사람만 유일하게
여기 써있죠. 다른 사람들 다 병사, 콜레라, 타이포이드, 그러니까 티푸스, 장티푸스, 그 다음에 어떤 뭐 늙어서, 그 다음에 감기로 이렇게 해서 죽었는데 이 사람만 유일하게 죽었습니다. 이 죽은 거를 너무너무 슬퍼해가지고 일본 사람 치쿠라고 하는 23살밖에 안 된 그 부인이 와가지고 이제 묘비를 세워줍니다. 자, 이거는 이제 찰스 쿠커. 이 사람도 아주 참 사이 많은 사람입니다. 아이, 죄송합니다. 2분 내에 끝낼게요. 이 찰스 쿠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중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블라디보스토크 강에서 정박하고 있는데 중국인 마적대가 와가지고 자기 가족들을 다 몰살시켜버립니다. 근데 이 찰스 쿠커라고 하는 사람은 거기에 복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여럿의 친구들을 사서 그 다음에 사람들을 사가지고 이 중국인 마적을 쫓아가서 다 거기를 몰살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일본으로 도망가요. 그래서 도망가다가 결국은 그 인천에 내려와서 여기 이제 통조림서부터 서양의 그 위스키라든지 럼이라든지 이런 걸 판매하면서 이제 살았죠. 아주 묘비도 굉장히 좋습니다. 요거까지만 설명하고 제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저스틴 메리 메카시라고 하는 아주 어린애가 있습니다. 이 저스틴 메리 메카시라고 하는 어린애가 3살밖에 안 됐는데 북한의 이제 구엔돌린이라고 하는 광산에서 죽었는데 당시에 이 구엔돌린에는 역병이 돌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역병이 돌았는데 이 당시에 역병이 돌았을 그 당시에는 그때 당시 구엔돌린이라고 하는 이 마이닝에 이 광산에서 죽은 사람들은 일본인 의사가 모두 다 불태워버려야 됩니다. 빨리 죽여야 된다, 없애야 된다, 죽었으면. 근데 이제 이 메카시의 엄마와 아버지는 거기에 반대를 해요. 그래서 이 딸을 약 2달 동안을, 이 겨울이 지나기 2달 동안을 결국은 땅속에다 묻습니다. 근데 얼마나 묻냐면 예쁘게 묻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 메카시가 깔끔하게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이 메카시가 안전하게 붙이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메카시의 무덤인데, 근데 여기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봐보세요. Unlike the small German child buried nearby, whose names has been lost forever. 자, 이게 뭐냐면은 이름 없이 죽은 거야. 독일 아이들 바로 옆에 그 아이들은 이름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다들 너무 어리기 때문에 죽은 아이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여기 이제 메카시 무덤이 있는데 이 독일 아이들의 죽었지만은 전부 다 그냥 십자가만 있습니다. 이름이 없어요. 이 십자가 하나도 파봐도 이름이 없습니다. 너무나 어릴 때 죽었기 때문에 정말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채 죽은 아이들 옆에 메카시는 얼마나 행복한가. 왜? 자기 엄마가 디자인을 해서 묘비를 만들고 비석을 만들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기 아주 긴박한 상황이 막 흘러나옵니다. 메카시가. 왜냐하면 여기 제가 까만치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메카시 아버지가 화났어요. 구엔돌린 요 광산에서 말로 콜레라가 막 돌았거든요. 그래서 이 밴 반대한다는 얘기예요. 수박조차, 워터멜론 수박조차도 반대했어요. 들어 이 반입하는 거를. 그리고 여기 보면은 자 이게 엄마의 마음, 엄마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기보다 먼저 죽어서 얼마나 가슴 아파요. 그 가슴 아픈 마음을 이렇게 일기에다 펴놨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어떻게 폈냐면은 아이가 이 메카시가 죽은 결정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딕스페리아라고 나오죠. 자, 요것도 어떻게 되냐면은 일본인 의사가 이렇게 태워버려야 된다. 어린애 이거 태워버려야 된다라고 하지만 이 장면이 재밌습니다. 8명의 한국 사람들, 그 다음에 3명의 일본 헌병들, 그 다음에 한국인 요 사람들 입회하에 또 묻게 됩니다. 어떻게 묻었느냐? 구엔돌린 광산에서부터 릴레이로 8명을 다 붙였어요. 그래서 요이 준비 딱 해서 평양
태평양까지 가서 이 장티푸스 디프테리아의 혈청을 구하는 이런 소위 말해서 마라톤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긴박하게 이 메리 메카시를 살리기 위해서 7명의 주자를 각 요소요소에다가 파발마처럼 움직여서 결국은 했는데 결국은 약도 혈청도 못 써보고 죽게 됩니다. 자, 이렇게 더 많은 재밌는 얘기들이 많지만 죄송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